Directed by Show Park. 파도 영어로 입이 터졌당.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동그란 원이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왼쪽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원어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를 써온 사람이고요. 한국인이고, 오른쪽은 평생 영어를 사용한 원어민입니다. 이제 둘이 만나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영어 회화에 대해서 어떤 그 환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영어를 엄청 잘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영어를 잘 구사하면 좋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영강 다음에 그래서 오늘 1강에서 이 얘기를 꼭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여기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디립다 영어만 열심히 했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처음에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보면서 디립다 열심히만 해왔던 겁니다. 백전백패죠.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와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이 있는데 본질이 무엇인가? 영어가 아니죠. 영어는 수단이니까요. 뭡니까? 교재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독해를 잘하고 단어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발음이 구린, 소위 말해서 발음이 시원치 않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물론 처음부터 발음에 대해서 강박을 갖고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렇게 발음이 시원치 않은 분들은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을 상대해서 영어 회화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어서 원어민을 만나는 것조차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영어, 특히 영어 회화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깨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적 특성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도 소통을 해야 하죠. 그러면 영어가 먼저입니까? 소통이 먼저입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소통이 먼저고 영어는 나중이죠. 그 밑에 8글자 큰 소리로 말하세요. 이게 뭐 영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큰 소리로 하는 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저랑 호흡을 맞추시면서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10개의 강의를 끝나면 영급하기 영단부터 이제 쭉 이제 가시는데, 저랑 이제 호흡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땐 진짜입니다. 그땐 진짜 영어를 큰 소리로 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짱 있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성격과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소심해가지고 한국말도 이렇게 큰 소리로 말 못하고 이러면 영어는 잘하겠습니까? 이 자기혁신을 해야 되죠. 자기혁신을 해야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과연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들을 때 과연 소통이 불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바닥 왕초보, 왕왕초보 수준부터 화살표를 딱 따라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원어민 수준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정복이라는 4글자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의욕이 넘쳐서 의욕 과잉인 상태로 영어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인의 원어민 수준, 즉 한국 사람 원어민 수준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드라마,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개그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완전히 원어민 수준,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영어 정복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대단히 비현실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자. 이게 저 쇼박의 주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소통 문제로 들어가서요. 그 지점입니다. 언어가 다르다. 서로 못 알아듣는다. 바디랭귀지를 써야죠. 그래도 웬만큼은 소통이 됩니다. 왜? 소통 먼저 영어 나중이니까요. 그러다가 몇 단어를 알고 있어요. 뭐 water, 물, 뭐 그러면 그 핵심 단어를 가지고 툭툭 던지면서 바디랭귀지를 막 섞어가면서 물론 제한적이지만 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거보다 조금 윗단계는 뭘까요? 저는 이것을 토막 영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막 영어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멋진 완벽한 문장 구조를 갖춘 그러한 언어 구사는 아니더라도 핵심 단어 툭툭 던지는 그런 수준보다 약간 윗단계, 뭐 두 단어, 세 단어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how much,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은 토막 영어 수준이라는 거죠. 뭐 그래도 됩니다. 왜?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 우리의 팔, 우리의 표정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말해주는 바디랭귀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수준에서 토막 영어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유창하게 구사하는 원어민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고요? 다는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딱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내가 영어를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기초 문장 암기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문장 암기라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쉬운 영어 회화 문장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거를 디립다, 통문장 앵무새 따라하기 방식으로 디립다 암기하는 겁니다. 뭐 닭모이 쪼아 먹는 방식으로 암기하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10문장을 외우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30문장, 50문장, 100문장, 200문장 이렇게 문장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문장을 암기하고 나가면 편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문장을 암기했느냐에 대한 수준차가 물론 있겠지만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외운 문장이 딱 그 상황에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만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해서 아무리 쉬운 문장이라도 자주 쓰지 않으면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초 문장 암기 수준입니다. 이 기초 문장 암기 수준과 관련해서 어떤 학습법들이 있냐면 그 기초 문장들을 암기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좀 쉽게 접근한다고 해서 이제 패턴식으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쉽게 응용 문장 몇 가지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인데요. 어쨌든 통문장으로 디립다 외워가지고 이 기초 문장 암기 수준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포라고 해서 영어를 다 잘 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층이 이제 이민을 가셨을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교포뿐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쓰는 문장 몇십 가지,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인 사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한국말을 주로 쓰죠. 별로 영어를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문장 암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이나 영어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가 좀 낫겠죠. 영어를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잘 쓰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기초문장 암기 수준의 개수가 좀 많고 많이 이제 시도를 해봤다. 실전에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내 걸로 체화가 됐다. 이런 차이가 좀 있지만은 그 교포 그분들조차도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납니다. 저한테 자기 고백한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제 가끔씩 뭐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이제 동창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가족 친척을 만나러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를 엄청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줄 알고 다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속으로는 안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영어를 배우는 그런 사이트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이 상당히 많이 책도 주문하시고 강의를 듣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네. 이 쇼박의 구구단 파도영어 이 입문편으로 시작하는 이 시리즈 강좌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도 많이 들으세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디랭귀지에서 시작하는 완전히 밑바닥 수준, 바디랭귀지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툭툭 던지는 핵심 단어 수준, 그거보다 조금 윗단계 토막 영어 수준, 그리고 기초 문장 암기 수준. 그러면 쇼박의 구구단 파도영어 이 입문편은 어느 단계의 목표를 두고 있느냐? 바로 문장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보세요. 문장 만들기. 이게 뭐냐? 통문장을 드립다 앵무새 따라하기 방식으로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영어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백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오프라인에서 검증이 됐죠. 네. 이 문장 만들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문장 생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입문편에서는 아주 쉬운 단어, 아주 쉬운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 만들기 몇 문장 되지 않아요. 이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거기에다가는 저 쇼박이 개발한 이제 특수훈련이 있죠. 특수훈련 방법을 통해서 문장을 아주 쉽게 만드는 그 원리를 저랑 같이 해볼 겁니다. 뭐 영어 정복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자. 그래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그 뚜렷한 목표는 뭐냐? 바로 기초 문장 암기가 아니고 문장 생산 능력, 즉 문장 만들기에 우리가 주력을 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 1강에서 저 쇼박이 전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소통 먼저 영어 나중을 꼭 기억하시면서 현실적인 목표, 문장 만들기,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Show Parks Pado English.